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티비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3집 앨범 왕의 식탁을 발매한 찬양사역자 김민규 목사를 만났습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부산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예상치 못한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았는데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구티비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만 3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 강력했던 방역 정책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엔 기록적인 폭우로 천장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물에 잠기는 등 전국 곳곳 교회들의 수해 피해도 속출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평소 어려운 교회와 성도 돕기에 앞장서온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번의 나눔에 나섰습니다. 구티비가 진행하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구티비 천사지원 프로젝트는 재난 피해를 입거나 생활이 어려운 교회와 성도를 돕는 나눔 사역으로 시청자와 교회 기업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안타까운 사연에 국내외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며 1억 원의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정성을 모으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것이 저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크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원금은 성탄절 전까지 지원이 시급한 전국교회 100여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들을 돕기 위한 천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보와 생방송 달리다곰을 통해서도 사연 접수가 가능하며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대연은 이번 포럼에서 유사종교 피해를 입은 신도들의 현황, 일본의 통일교 구제법 소개와 함께 한국의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가 15일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하나님의 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등이 주최해 사이비종교에 대한 피해 실태와 관련 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대연 진용식 이사장은 사이비종교가 종교라는 이름 안에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단체와 연대하고 사이비로 인한 피해 대처에 전방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비 종교 피해자 단체와 이에 함께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국민 모두를 겨냥한 사이비 종교의 종교 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에 대한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날 포럼엔 일본 변호사가 화상회의로 참여하며 일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통일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300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의에서 활동 중인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일본 국회가 지난 10일 제정한 통일교 피해자를 위한 새 법안인 통일교 구제법과 개정 소비자 계약법을 소개했습니다. 통일교 구제법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며 법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해 적절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 의무를 더해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종교단체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체 이름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감상법 등의 악질적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 소비자 계약법도 통과됐다고 와타나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과거 신천지 간부로 있다가 탈퇴한 신현욱 구리 이단 상담소장은 신천지의 불법적인 포교를 알리며 이단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해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하해 같은 자유를 보장하고 또 보호한다는 소문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서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산 사교까지 국내 수입이 된 상황입니다. 종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종교를 빙자한 범법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홍종갑 변호사는 청춘반환 소송의 쟁점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청춘반환 소송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체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피해 회복 소송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통일교구제법이 제정된 것을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사이비 종교 피해에 대해 입법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포교 활동 시 종교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며 사이비 종교인들이 포교할 때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못하고 공개해야 한다면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신도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대연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돕고 이 사회에서 유사 종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미입니다. 문화기획으로 특별한 사역자들을 만나봅니다. 패션 모델로 활동하다 거리의 찬양 사역자로 변신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서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김민규 목사인데요. 최근 3집 CCM 앨범을 발매하며 왕성한 찬양 활동과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예배당 안, 추운 날씨도 녹이는 따뜻한 찬양에 관객들이 깊게 몰입합니다. 범상치 않은 외모로 노래하는 이는 서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김민규 목사입니다. 2019년 1집 앨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CCM 활동을 시작한 김 목사는 최근 3집 왕의 식탁을 발매하며 송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전곡 자작곡으로 만들어진 그의 앨범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모델학과의 졸업 이후 20대 시절 패션 모델 업계에 뛰어든 김 목사. 늘 남들의 눈길을 끌어야 했던 모델이란 직업엔 화려함 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다라기보다도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늘 주변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죠. 김 목사는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나며 결국 모델계를 떠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곡의 은사로 평신도 시절부터 찬양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고 나니까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제가 놀던 곳으로 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홍대 클럽을 빌려서 거기서 소위 콘서트를 했죠. 콘서트였지만 제 중심에는 예수님 이야기였고, 김민규 목사의 찬양 사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금씩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황하던 청년들부터 이단에서 빠져나왔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던 성도들까지 찬양과 SNS로 소통을 이어가던 김 목사는 마침내 이들과 함께 교회 개척에 나섰고 2021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가 뒤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나가게 되면 다니게 될 교회가 있을까요? 다니게 될 교회는 없을 것 같고, 한국 교회가 그들을 받아낼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내가 개척을 하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속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무비보셋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번 3집 앨범.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담긴 만큼 김 목사는 예배당부터 길거리 또 골방까지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는 찬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수십 년 전에 주셨던 노래들을 이 세상으로 이렇게 음원으로 발매하게 하신 것 같아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골방의 예배, 또 거리에서의 예배, 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모두 이렇게 다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패션 모델에서 거리의 찬양 사역자로 또 방황하던 양들을 모은 개척교회 목회자로 쓰임받기까지 김민규 목사는 특별한 고백이 담긴 앨범 왕의 식탁을 통해 방황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선 다소 생소한 악기인 크로마하프의 맑은 선율이 선사하는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의 선교를 위한 성탄절 제3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1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단목 이만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절망 중에 감사와 찬양은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며 기도해 주신 분들과 경청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 재충전과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래 때도 예 때도 선교를 위해서 했지만은 이번에는 더 확장시켜서 다윗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 많은 후원금도 전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협회 회장이자 연주단을 이끌고 있는 이진아 목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주할 때 모든 고통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고 밝히며 이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크로마하프 연주단은 이 시간 주님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등 찬송가와 복음성가, 고향의 봄 아리랑 등의 동요와 명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창밖을 보라 등 크리스마스 송 등을 크로마하프의 아름다운 음색과 화음으로 연주해 참석한 성도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익금은 5개 선교지 인도,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러시아에 선교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프 수금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며 가기를 다 같이 원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부상촌연합회가 14일 부산 아바니 호텔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경건회에서 설교한 가야교회 박남규 담임 목사는 사명을 가지고 CBMC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며 1년이 지난 뒤 다시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모두의 간증이 울리길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박보서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달리는 선교사로 불리는 개인택시 선교회가 14일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설립 3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사람이라며 여기에 모인 택시 선교회 회원 모두가 반듯한 마음과 자세로 달리는 선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 진행된 기념식에선 선교와 섬김에 앞장선 회원들을 위해 시상과 격려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15일 백석대 백석홀에서 탭댄스와 비보잉, 치어리딩과 주크박스를 접목한 태권도 퍼포먼스쇼 아트킥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엘리트 태권도 가족의 부자 간 갈등을 소재로 다이나믹한 격파와 신나는 탭댄스를 볼 수 있는 가족극으로 기획됐습니다. 기획 총괄을 맡은 백석대 태권도 전공 박동영 교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백석대가 앞으로도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1,800억 원으로 10월 대비 2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엎드리게 하는 가혹 행위인 새우 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모로코 출신 A씨가 지난해 3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후 경기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됐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새우 꺾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법무부에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에 사용할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5일 오전 140톤 포스 추진력의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중대 시험을 지도했으며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며 그들을 따뜻이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7일 부산 광안리에서 열리는 제17회 부산 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방당국이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일 소방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매년 100만 명이 넘게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부산 불꽃축제의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570명을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행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약 1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사고 대처 요령을 담은 소방안전교육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으며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과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등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3시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 슬랑오르주의 한 캠핑장 위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축구장의 절반 크기를 덮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캠핑장에는 약 1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약 30명이 구조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매몰됐을 우려가 있다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소 12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리더 서밋 중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 세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주민과 인프라 농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약 7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등에서 차관 제공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하며 부채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중국에 대해 미국도 우회적 비판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흑인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뉴욕타임스는 하버드대가 클로딘 게이 예술과학 분야 학장을 내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게이 학장은 하버드대가 1636년 개교한 이래 첫 흑인 총장이자 하버드대 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장으로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1970년 미국 뉴욕의 IT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이 학장은 흑인 등 소수인종의 선출직 진출이 정부에 대한 전체 국민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하버드대의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한 뛰어난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다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많은 눈이 예보가 됐는데요. 이틀간 호남 서해안에 20cm 이상, 월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남과 호남 지역에도 많게는 15cm의 큰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추워진 날씨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도, 부산과 제주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50여일을 맞으면서 대통령실이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정부의 입장대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신속히 밝혀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